항상 단기 매매에서는 시장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한 종목 그것만 딱 매매를 하는 게 제 원칙인데요. 하루에? 네,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보고 그날의 가장 센 테마 중에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 위주로만 단기 매매하는 사람 대장주를 다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장주에 집중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났던 경우가 많고, 그 프로그램 매매 수급을 보면은 이게 외국인이 그날 매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아주 좀 흥미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MZ세대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대왕개미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 단타 전략 책의 저자이신 홍인기 저자, 홍인기 전업투자자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27살. 네, 맞습니다. 네, 아, 참 그 이력을 보니까 참 대단해요. 2022년 KB증권 실전투자대회에서 1등 2번, 그 다음에 2등 2번 하시고, 뭐 그 외에도 여러 수상 경력이 있는데, 네. 일단 처음에 주식 투자를 15만 원 가지고 15살에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초등학생 때 제가 모아온 용돈 100만 원 정도 가지고 부모님께서 주식형 펀드에 가입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투자 수익률을 지켜보니까 그 코스피 지수보다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내가 직접 투자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랬더니 직접 한번 주식 투자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100만 원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15만 원으로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한 21살 군대 네. 갈 때쯤 되니까 그 15만 원이 1000만 원까지 불었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15만 원으로 돈을 하나도 안 넣고 1000만 원을 만든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추가로 넣긴 해서 어쨌든 그 정도 때 1000만 원 정도를 처음 모으게 됐었습니다. 네, 참 대단해요. 15살 때서부터. 15살 때 처음에 선택했던 주식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처음에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샀었는데, 그 어렸을 때 15살짜리 마음으로 왜 샀어요? 그걸 산 게 그냥 큰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주식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게 아니었으니까 별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샀던 가장 큰 이유가 당시에는 주식이 5만 원짜리 이하 주식을 10주씩 거래가 됐었는데, 그래서 살 수 있는 주식이 저는 5만 원에서 15만 원짜리 주식이거나 한 주당 15,000원 이하인 주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주식 중에 그래도 이름이 좀 있을 만한 주식 그렇게 보고 처음 사게 됐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 어린 네. 나이에 그러면서 21살 때 1000만 원 정도까지 불어난 돈으로 또 네. 이제 가상화폐 네. 투자해서 그걸 1억으로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1억을 다시 깡통을 쳤다. 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제가 2018년에 입대를 했는데, 당시에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주식 전망을 좋게 보고 장기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입대 전에 뭐 분식회계 이슈 이런 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주식 담보대출까지 추가로 더 받아서 매수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입대를 한 다음에 훈련소에서 그게 주가가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부모님하고 친구들한테 편지로 이거 주가 좀 적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입대를 하기 전에 한 40만 원대 정도였는데 그게 28만 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현금으로만 썼으면 버텨서 뭐 지금 큰 수익을 냈었겠지만,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이게 담보가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때 한번 대부분 이때까지 모아온 돈을 다 날리게 됐었습니다. 그 반대 매매 당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이었던 돈이 다시 1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네, 거의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나와서 제대해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네. 자, 어때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내가 좀 알면서 공부를 충분히 해서 주식 투자가 뭔지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좀 자신 있게 했던 때가 언제쯤이에요? 그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투자했을 때에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 그때 좀 자신감이 넘쳤었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그 주식으로도 어느 정도 수익도 내왔었고, 그리고 가상화폐로도 한번 돈을 또 크게 버니까 되게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돈을 잃고 나니까 생각이 어때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것도 주의를 하고 아무래도 조금 더 겸손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제대하고 나서 다시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주식 투자 공부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뭐 항상 뭐 이전에도 공부는 해왔었고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거의 중장기 투자 위주로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전역하기 조금 전부터 좀 제가 휴학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주식 매매를 좀 HTS를 보면서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좀 했었죠. 그래서 좀 중장기 투자랑 단기 매매랑 이렇게 병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1,000만 원 가지고 다시 시작한 군대 네. 제대하고 나서 그 돈으로 네. 어쨌든 10억 정도까지 불렸다. 네. 뭐 대단한 거죠. 100배니까 네. 엄청난 수익인데 자, 하여튼 그러한 가운데서 2022년도에 아까 소개했듯이 여러 증권사에서 실전 투자 대회에서 1등, 2등을 여러 차례 하셨고 네. 자, 어떻습니까? 이 단기 투자 이제 제대하고 나서 네. 어떤 식으로 투자를 좀 투자 방법을 바꾸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수익이 그렇게 늘어났겠죠? 제가 투자 방법을 이전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중장기 위주로만 했었는데 그 전역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중장기랑 단기 매매랑 병행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별로 수익이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수익이 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번 거 다 잃고 이런 게 좀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크게 잃는 거를 좀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경우에 잃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경우예요? 그게 제가 많이 잃었었을 때가 물타기에서 한 번에 크게 손실 본 경우가 있고 물타기. 네. 그리고 또 많이 오른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오후 막 장 전에 막 급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손실 보는 경우 몇 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거를 조금 줄이면은 좀 확률상 이거 단기 매매는 뭐 산다고 100%다 수익 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확률 높게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좀 크게 손실 나는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매매 기법을 좀 정립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네. 우리가 좀 따라서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트레이딩, 단타 기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단기 매매에서는 시장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한 종목 그것만 딱 매매를 하는 게 제 원칙인데요. 하루에? 네. 근데 그게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장중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무조건 하루에 한 종목만 매매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당장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만한 종목 그 종목만 가지고 있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높고 수급이 쏠리는 종목. 그렇죠. 네. 근데 그러한 종목을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런 종목을 제가 고르는 기준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이 거래대금 상위라는 화면을 봅니다. 거래대금 상위는 그날의 가장 그 거래대금이라는 게 그 주식 가격 곱하기 거래량이니까 그 돈이 가장 대금이 가장 많은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 순인데 그런 종목들이 그 오늘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은 대부분 많이 오른 종목을 보면 대부분 그날에는 같은 테마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마가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날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보고 그날의 가장 센 테마 중에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 위주로만 공략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요즘 우리가 하는 말이 테마가 예전처럼 여러 날 가는 게 아니라 네.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괜히 이렇게 그렇게 수급이 쏠리고 막 그런 거 잘못 들어갔다가는 네. 고점에 물릴 것 같아서 네. 걱정들이 되는데 네. 들어가는 그 매수 시점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매수 시점이 제가 뭐 시간으로 일단 뭐 대략 말씀드리면 이게 아침 완전 9시 근처에는 이게 확실히 그날 장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오르는가 싶다가도 또 다른 테마가 오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아침 9시 근처에는 좀 관망을 하거나 만약에 전일 가져왔던 종목이 있으면은 그거를 좀 매도하는 데 집중을 하고요. 보통은 뭐 시간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게 항상 다르다 보니까 대략 9시 반 전후로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그날 올라갈 테마가 잡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장중에 또 뒤에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날 오늘 이 테마가 가는 날이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대장주를 찾아가지고 좀 확신이 든다고 생각할 때 좀 분할로 매수해서 접근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그때 시점, 한 9시 반 정도 시점에서 가장 세게 보이는 테마 중에서도 대장주.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한다고 했을 때 그게 가격대가 뭐 천차만별이겠죠. 뭐 그 네. 시점에서 뭐 5% 오른 것도 있고 그렇죠. 10% 오른 것도 있고 네. 20% 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시간대 되면은 그냥 사요? 아니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또 기준이 있나요? 그게 매수하는? 그 퍼센트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오히려 많이 오를수록 더 확률이 높은 경우가 더 많아요. 센 네. 거다. 그리고 이게 그 테마가 좀 더 확실한 날인 경우만 좋은데 예를 들어 뭐 반도체 테마도 오르고 저기 2차 전지 테마도 오르고 이렇게 수급이 분산되는 날에는 좀 여기저기로 돈이 왔다 갔다 해서 매매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딱 봤을 때 오늘은 진짜 이 테마밖에 막 오르는 날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2차 전지가 대부분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됐는데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그날에 가는 테마를 확인해서 좀 오늘 이 테마다 확신이 들면은 그 중에 대장주를 찾아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매수 시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매도는 언제 할까? 이것도 참 네. 궁금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일시적으로는 수익이 나. 네. 근데 결과적으로 매도를 좀 더 오를 줄 알고 기다렸다가 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익이 확 줄어들거나 네. 매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좌를 2개를 보통 해서 매매를 하는데 제가 계좌 2개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계좌는 이 종목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날 제일 잘 가는 테마의 대장주라는 위치가 장 종료 때까지 유지가 된다면 그거는 장 마감 때까지 끝까지 들고 있고 다음날 아침에 좀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좌가 하나 있고 하나는 좀 데이 트레이딩 계좌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주고 저항선이 오면 매도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을 적절히 실현해 나가는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결정된 테마의 대장주가 장 종료까지 이어진다면은 그 첫 번째 말씀드린 계좌에서 다음날 아침에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종목은 정말 끝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갈 때도 많고 만약에 또 상치면은 다음날 아침에도 또 올라주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잘 잡으면은 수익이 엄청 크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장중에 테마가 바뀌거나 뭐 대장주가 바뀌거나 또 확신이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또 손절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 아까 두 번째로 사용한다는 데이 트레이딩 계좌가 있는데 이런 계좌는 저항선에서 적절히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매매를 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시장 테마가 바뀌거나 대장주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두 계좌 모두에서 그냥 시장가로 팔아버리고 이렇게 그 종목을 매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딱 이렇게 올라가는 그 힘을 네. 어떤 것으로 판단하실까 궁금해요. 아까 그날의 대장주 테마 수급 가장 강한 것은 뭐 거래 대금 네, 이런 거래 것으로 대금. 이제 파악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미 선택을 해서 산 주식이 좀 더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제 매도 시점을 고민할 때는 또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때는 뭘 볼까? 어떤 분들은 뭐 강도 지표를 보기도 하던데. 저는요 그런 막 지표를 본다기보다는 계속 이 종목의 인기가 유지되는지를 보거든요. 그 방법이 다른 테마가 안 뜨거나 그 테마 중에 다른 종목이 더 치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 그 종목은 거의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계속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테마가 올라온다? 아니다? 이거를 뭘 가지고 판단해요? 그것도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게 뭐 다른 테마에 돈이 많이 쏠리면 이게 거래대금 상위에 종목들이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는 네. 뭐 그런 감각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해야 그 수익도 그렇고 손실도 네. 안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순발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매매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이긴 하지만 막 이렇게 스캘핑처럼 정말 순발력이
필요한 매매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 상위에서 제일 잘 가는 대장주만 매매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종목이 다른 종목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뭐 일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야 진행을 하겠지만 크게 포지션을 바꾸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통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그 패턴이 네. 이렇게 어떤 섹터가 오를 때 이미 많이 오른 주식, 네. 이미 저점에서 뭐 30%, 40% 이렇게 오른 주식보다는 이제 10%막 새로 네. 올라가는, 그러니까 좀 싸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이 네. 되고. 그래서 보통 그 다음 주, 2등주나 3등주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그게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이게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약간 가치에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단기 매매에서는 뭐 하루 만에 이 기업 가치를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에서는 그런 덜 오른 2등주, 3등주를 사기보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단기 매매하는 사람 대장주를 다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장주에 집중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났던 경우가 많고 항상 대장주가 2등주 수익률보다 좋을 때가 많아서 저는 2등주 공략은 거의 안 하는 편이고 항상 대장주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급등주를 너무 좋아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네. 지금 이런 트레이딩 하는 것도 어쨌든 그 급등하는 주식을 찾아서 거기에 이렇게 네. 편승해서 수익을 잘라먹는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 그 뭐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다른 점이 그냥 급등하는 주식을 사면은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지금 시장에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목만 매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은 더 안전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슈가 일단 살아 있어야 된다. 네. 근데 모든 테마가 이슈가 다 있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이 되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데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을 동반하고 올라가야 되고 그런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그러니까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많이 뜨는, 그러니까 같은 테마가 많이 떠 있으면은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쉽게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단일적으로 그 섹터 내에 그 테마에 이 한두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비슷 여러 종목들이 올라갔을 그렇죠. 때 그걸 네. 강하게 본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뭐 대장주가 떨어지려면은 대장주는 보통 맨 마지막에 내리거든요. 그래서 뭐 2등주, 3등주 이런 게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내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응하기도 더 쉽고 보통은 뭐 다른 새로운 테마가 떠서 그쪽으로 돈이 쏠리지 않는 이상은 대장주는 거의 안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거 말고 또 네. 그 단기 투자로 그 성공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는 종목을 좀 중요시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다른 지표를 아예 안 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급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 매매 수급을 보면은 이게 외국인이 그날 매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면은 이게 차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프로그램 매수도 꾸준히 들어오는 게 좋고 이게 장중에 좀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프로그램 매매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관 투자자 가집계도 볼 수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 가집계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프로그램 매매는 실시간으로 나오지만 기관 투자자 가집계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게 장중에 대략 9시 50분 그리고 11시 그리고 1시 10분 그리고 2시 20분 이쯤에 한 번씩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확인하는 편이고 그리고 거래원을 보면은 이게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주문이 나오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외국인이나 기관 동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하는 데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는 종목 그 수급 상황, 외국인이나 기관이 산다 했을 때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 주는 그렇죠. 건가요? 네, 일단 가장 1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종목 그 선택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2순위는 수급까지 붙어주면은 또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은 다 네. 뺀다고요? 아, 네, 저는 다 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입니까? 왜냐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자꾸 자금이 커져야 네. 돈을 더 이렇게 자본이 커지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네. 거 아닌가? 아,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들을 해가지고 네. 자금을 자꾸 늘리잖아요. 네.
근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자금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게 더 어렵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제 그릇에 맞는 금액으로만 매매를 하고 넘어가는 수익이 나면 전부 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게 수익 손실이 좀 커지면은 마인드 관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 그래도 이게 100% 수익 나는 건 아니고 결국에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높은 확률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수익이 쌓여나가는 이게 단기 매매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커져 버리면은 예를 들어 테마가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이럴 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실이 너무 크면은 이게 손이 안 나가고 올바른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크게 손실 봐버리면은 페이스를 잃고 또 계속 손실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액을 안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금액이 너무 커버리면은 내가 호가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 때도 좀 더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도 좀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분리해서 저는 제 그릇을 넘어가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인출을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 거래하는 네. 그 대금 돈은 얼마 정도, 투자금은 얼마 정도를 유지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금 기준으로 좀 장이 안 좋을 때는 1억, 그리고 장이 정말 좋을 때는 2억 이 정도를 넣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이 되면 전부 다 통장을 뺀다. 아, 네, 맞습니다. 그걸 빼가지고 보통은 제가 투자를 하는 데가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런 ETF를 사놓거나 좀 금 같은 거를 사놓거나 이런 좀 안전자산으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아, 변동성이 좀 덜하고 조금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자산들에다가 투자를 한다. 네, 그거는 그냥 큰 수익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커져서 모이면은 그걸로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나이는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MZ세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현명하게 돈을 잘 이렇게 종잣돈을 굴리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은데요.